한번 12단원 보시면 이제 극점과 변곡점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내용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좀 쉽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같은 거 좀 잘 그릴 수 있어야지 나중에 적분도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보시면 이제 극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극점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증가 감소 상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번은 증가 상태. 그러니까 증가 상태라는 건 그래프가 쭉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F'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F'이 양수가 돼야 되겠지? F'이 양수여야지만 그래프가 어떤 형태? 증가하는 형태 나온다는 거.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A가 양수면은 증가 상태다. 그럼 반대로 이제 감소 상태는 F'A가 음수면은 감소 상태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제 이 참고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OX 판단에 좀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순증가함수하고 단조증가함수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수열에서도 한번 봤긴 했는데 이 함수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에서. 자, 순증가와 단조증가의 차이. 그래서 일단은 x2가 x1보다 크다고 돼 있죠? 이때 1번 이제 순 증가함수. 그러니까 순에 가로가 있네. 그럼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 증가하고 증가는 똑같은 말이다. 알겠어요? 이 순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제에서 보는 증가함수 이런 거는 사실은 순증가함수예요. 순증가함수. 알겠어요? 근데 순증가함수를 그냥 우리 줄여서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순증가함수는 fx1, fx2의 함수값. 그러니까 x1하고 x2의 함수값을 지금 비교하는 거죠. 함수값. 함수값이 뭐가 더 커야 될까? 증가함수려면 x2, 그러니까 x가 x2가 더 크니까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면은 이게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맞아요? 아, 그래서 f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면은 이 f가 증가함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감소함수면 f1에서 함수값이 더 크면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프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될 텐데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 단조하고 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은 우리 단조 증가 함수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등호가 있네, 등호. 아,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은 단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쭉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 이런 거는 순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순증가 또는 증가 되는 거야? 되죠, 당연히. 계속 증가했으니까. 맞아요? x1, x2 뒀을 때 fx1이 더 크니까 fx2가 더 크니까 아, 순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단조 증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단조 증가함수 맞나? 맞지? 그쵸? 등호가 있어도 이게 5R이잖아, 5R.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긴만 해도 당연히 맞는 거지, 단조 증가함수. 맞아요? 맞고. 됐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순증가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단조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별해야 될 거는 좀 이런 모양. 이게 그러니까 쭉 증가를 하다가 이제 0이 됐어, 갑자기. 상수함수가 나왔어. 그러다가 다시 증가. 이런 형태는 증가함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순증가함수 맞아요? 아니야. 왜? 여기 증가 안 한 부분이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순증가함수라고 할 수 없다. 근데 단조 증가. 단조 증가 함수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이런 게. 왜냐면 단조 증가. 왜냐면 여기서 증가를 안 했지만 감소는 안 했거든. 맞아요? 함수값이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됐죠. 감소는 안 했으니까
단조 증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어요?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증가, 단조 증가의 차이점. 아,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단조 증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감소하지만 않으면 돼요. 감소.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만 이제 안 하는 모양이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조 감소는 뭐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당연히 증가 안 하는 모양이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둬서 이해를 해두시면 어렵지 않겠죠? 됐어요? 이 두 그래프만 알면은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됐지 이거? 자, 정리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극대화 극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3번은 극대화 극소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좀 기하학적인 이해를 좀 알아야 돼요. 극대 극소 확인하려면. 일단 기하학적인 의미가, 자, 1번 그래프가 나와 있죠. 저 그래프 상에서 기하학적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한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일단은 이 구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함수는 어떻게 됐죠? 쭉 증가한 거죠, 증가?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함수가 쭉 증가한 형태. 아, 여기서는 증가. 이 구간에서.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선 쭉 함수값이 작아졌죠. 감소야, 감소. A부터 B까지는 감소했구나.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다시 증가했네? 증가.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다시 감소하죠, 감소. 그 다음에 D부터 E까지 다시 증가했지, 증가? 그 다음에 E보다 크면 감소. 맞죠? 아, 이렇게 우리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구간에 따른.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를 확인했는데, 이제 A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점. A라는 점은 어떤 점일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뭔가 급격하게 바뀐 점이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점. 알겠죠? 뭔가 급격하게 바뀐 점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극점인데 이거를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근방에서 함수값이 A일 때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는 A일 때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극대 극소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근방에서 함수값이 제일 클 때, 그걸 우리가 극대 값이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점은 무슨 점이 된다? 극대점이 된다, 극대점. 극점이라고 해도 되고. 알겠어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극대점이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이 근방에서 이 값이 제일 크니까. 위로 솟아있는 모양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A라는 점은 극대점. 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극대점인 거예요. 알겠죠? A에서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에서 상황 생각해 볼게요. B에서는 어때요? 감소하다가 증가했네?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면 모양이 어때요? 이것도 급격하게 변했죠, 모양이. 맞죠? 급격하게 변했는데 감소하다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좀 파있는 형태 되겠네. 그러면 이 근방에서 B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죠? 그럼 제일 작은 거니까 뭐겠어? 극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B에서 점은 극소값이 된다는 거. 극소점이 되겠지.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극소점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했네. 그럼 여기 C에서는 당연히 뭐겠어? 극대점이겠지. 극대점. 그 다음에 D에서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했네? 그럼 뭐 B에서 상황이랑 똑같네. 맞죠? 그러면 D에서도 극소점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E에서는 극대점이죠? 위로 솟아있는 형태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극대 극소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게 극대극소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극대극소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 그래서 이 점에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그거 말고 요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우리 미분 개념 도입하면 요게 미분 가능한 형태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곡선이잖아. 뭔가 이런 꺾인 형태가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곡선이야. 이 점이 A에서 미분 가능한 형태. 그러면은 아까 우리 증가하면 뭐랬어? F'이 양수, 얘는 F'이 음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써보면은 얘는 F'이 양수라는 거고, 그다음 얘는 F'이 음수. 그러면은 이 점에서 F'은 뭐겠어? 이게 양수에다가 음수 됐잖아, F'이. 그러면 이 점에서는 F'이 0이 되겠지. F'이 0이라는 점이야, 결국. 알겠어요? 더 자세히 표현하면은 A에서니까 A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그럼 우리 뭘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극대점에서는, 그러니까 극점에서는 얘도 마찬가지죠. 맞아? 얘도 마찬가지잖아. 극점에서는 뭐다?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 F'B도 뭐겠어요? 얘도 뭐 꺾여 있는 형태 아니야. 이제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곡선. 미분 가능한 형태. 아, 그러면 B에서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0이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에서도 마찬가지. C도 미분 가능한 형태. 그 F'C. 얘도 0이죠. 근데 D에서는 어떻게 됐어? D에서는 그래프가 꺾여 있잖아. 맞죠? 이게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는데 이어져 있긴 한데 그래프가 꺾여 있다고. 그쵸? 근데 이거는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불가능하죠. 왜냐?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를 거거든. 꺾여 있으니까. 우리 꺾인 점이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도 좀 배웠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F'D. 이게 존재를 해야 안 존재? 존재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도 마찬가지. 꺾여 있네? 그럼 얘도 F'E는 뭐예요? 존재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 극대극소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결국. F'이 0인 점, 그 다음 F'이 존재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따 내용으로 정리할 건데 극대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극대극소를 구하려면은 미분을 해서 F'이 0인 점 찾고 F'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찾고. 이해돼요? 이 두 가지를 후보로 두고 우리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F'D 얘가 존재 안 한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가 어떤 부분에서 좀 후보가 되는지 알겠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왜냐면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거하고 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극대점, 극소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요거 이따 내용에 다 정리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 극대점이잖아요, 얘는 점. 그쵸? 그럼 이거는 A 값은 뭐겠어? 극대점에서의 X 값.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Y 값은 뭐겠어? 극대점에서의 Y 값. 요거를 극대 값이라 한다는 거야. 우리 값은 함수 값을 생각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Y 값 자체를 극대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대 값. 이제 점이 아니라 값이에요. 이 점에서의 Y 값이 극대 값이 된다는 거. 문제에서 극대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저 A가 아니라 A는 극대 값이 되는 X 값이고 Y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건 이해하기 쉽죠?
맞지? 자, 그래서 여긴 극대값, 여기는 그럼 극소값, 여기도 극대값, 그 다음에 여기도 극소값, 여기 극대값. 됐어요? 자, 이렇게 극대 극소를 좀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프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결국. 근데 이거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내용이 그냥 이론적으로 쭉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전부야, 내용이. 알겠지? 자, 정리하고 우리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번 보시면 아까 극점은 뭐였죠? 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점이다, 결국. 그러니까 어떤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증감이 바뀌는 점으로 이해를 해두면 돼요. 알겠지? 그게 더 정확하지. 그러니까 구할 때도 이걸로 또 생각하고 구하는 거고. 그래서 증감이 바뀌는 점이니까 후보로 F'이 0인 점, 그 다음 F'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찾는다는 거지. 이거 이따 정리돼 있고. 됐어요? 이제 극점이 증감이 바뀌는 점이다. 이런 것 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극대점 및 극대값은 이제 점은 증감이 바뀌는 그 점 자체. 그 다음에 극대값은 뭐였어요? Y값. 맞아요? 그 점에서의 Y값. 그래서 이제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변할 때를 우리 극대값이라 한다. 극대점. 극대라고 한다는 거지. 이건 변하는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점이나 뭐 값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상태 변할 때 극대라고 하고 그 점을 극대점이라 한다. 그 다음에 그때 Y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다 방금 했던 거야. 일단 극소점 마찬가지.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변할 때. 아,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이 점에서 극소겠구나. 그래서 극소라고 하고 그 점을 극소점이라고 한다. 그때 Y값을 극소값이라 한다는 거. 다 이해됐지? 아까 그 그림 다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번. 5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5번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제 여러분들 극대 극소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다 배웠던 거야, 사실. 그래프에서. 근데 그거를 순서대로 좀 구하는 순서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극대값 및 극소값을 구하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문제에 적용할 때. 자, 1번은 주어진 함수를 뭐 한다? 우리 아까 극대극소 찾으려면 뭐 해야 됐어? F'이 0인 거, F'이 존재하지 않는 게 후보였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일단은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이해됐어요? 아, 그 다음에 두 가지가 후보였다. 첫 번째 뭐? F'이 0인 거. 기억나? 그 그림? 그 다음에 F'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당연히?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인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F'의 분모.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식이면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좀 잘 안 나오겠지, 보통.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많이 나오겠지, 분수식. 그러니까 거의 분수식이라 알아도 돼요.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셔도 무방해. 알겠지? 아, 그래서 F'의 분모가 0이 되는 점 찾는 거예요, 결국. 이게 존재하지 않는 점.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점 찾는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뭘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하는 것이. 근데 이 X값이라 해서 다 저 극대 극소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후보가 되는 거야, 후보.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 왜냐면은 이런 상황도 있거든. 이렇게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도 있죠. 맞아?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면 이게 극대가 되는데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0이 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F'이 0이지만 이거는 극점이 아니야. 극점이 아니지. 이해돼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그냥 다시 계속 증가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뭐냐면 이렇게 됐다가 증가하다가 무한대가 됐어. 존재 안 하죠, 미분계수. 그러다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그럼 이때도 이 F'이 존재 안 한다고. 근데 얘가 극점이 아니야. 극점 아니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극점이 아닌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제가. 뭘 만족할 때? F'이 0일 때하고 F'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극대극소가 안 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후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지. 그게 2번이야. 이제 이 후보에서 진짜 극대극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게 두 번째.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극지 판정법. 이 판정을 해야 된다고. 이 후보에서 진짜 뭐가 극치인지. 그리고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뭘 이용하냐면 증감표. 사실 1번이 거의 대부분 쓰는 방법이야. 증감표를 이용한다. 우리 증감표라는 게 뭐냐면 증가 감소에 대한 표예요. 알겠지? 증가 감소에 대한 표. 원래 함수 fx에 대한 증가 감소에 대한 표예요. 자, 그래서 fx에 뭐가 바뀌는 곳.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분계에서 0인 점은 뭘 찾기 위해서 찾았던 거야, 결국.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 맞아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부호지, 부호. F'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다. 부호.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그 그림 봐봐. 걔네 극대극소에서 다 뭐 어떻게 됐어? F'의 부호 바뀌었죠? 증가하다 감소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돼야지만 극대극소가 된다고. 근데 얘는 봐봐. 증가하다가 증가. 또 증가하다가 증가. 안 바뀌었어. 더함수 부호가. 그러니까 0이 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긴 하죠. 그 순간에서는. 맞아? 근데 이게 도함수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극점이 아닌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F'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우리가 저 극대극소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되겠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상황도 안 되는 예를 좀 생각을 해야지만 이런 게 더 잘 이해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증감편 이따 연습해보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근데 잘 안 쓰이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좀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귀찮거든. 알겠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 뒤에 변곡점 내용에서 또 나오는데, 이제 좀 저 예습하는 거야, 미리. 변곡점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F2' 있죠? 이거는 뭘 결정하냐면, 우리 F'은 그래프의, 원래 F의 증가 감소를 결정했죠.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F'의 부호가. 근데 F2'의 부호는 뭘 결정하냐면, 원래 함수의 곡선의 요철을 결정해. 요철이라는 게 뭔 말인가? 요철? 뭔 말이야, 요철이? 응? 그래프의 모양.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알겠어요? 이게 요철이라 해. 그래프의 모양을. 자, 그래서 이 F2'A가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한 거야, 아래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한 형태고, 그 다음에 F2'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이지. 근데 이거를 여기다 쓰자, 그냥. 자,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고, 요거는 위로 볼록인 조건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로 가져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요건.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형태다. 그러니까 F2' 0보다 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야. 근데 여기서 극대극소가 저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무슨 형태겠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형태잖아, 이런 형태. 그래프 개형이 이런 형태.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 극소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면은 극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아, 그러면 이 점에서 당연히 뭐겠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은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 이계도 함수 구하기가 좀 까다로워. 식이 좀 쉬우면 쉽거든요. 근데 보통은 좀 계산하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근데 거의 증감표를 하면 다 풀려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증감표 그리기만 어려운 경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쓰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증간표만 잘 알아두셔도 무방하겠다.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한번 예제로 그 값을 직접 구하는 게 어떤 과정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봅시다. 3차 함수네. 그래서 우리 3차 함수 뭐 그래프 개형은 뭐 여러분들 그릴 수도 있겠지만 요거의 극값을 구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일단 뭐를 한다? 극값 구하라고 했으면 뭐 먼저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이 순서가. 알겠지? 미분한 다음 증간표. 알겠지? 아, 일단은 미분하는구나. 자,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6x 그다음 마이너스 12. 이 미분했죠? 그 다음에 뭐 하긴? 미분한 다음에 후보 찾아야지. 후보는 뭐?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분수식이면 분모가 0이 되는 것도 후보야. 맞아? 자, 그러면 얘는 분수식 아니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거. 그럼 이거 좀 정리해 볼까요? 인수분해 되지? 6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2는 0으로. 됐죠? 아, 그러면 x가 뭐뭐 나요? 1하고 마이너스 2. 자, 따라서 x는 1하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네들이 후보야.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는다? 이제 두 번째, 극치 판정. 이계도 함수를 해도 되고 증간표를 해도 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계도 함수 구하기가 어렵진 않지.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해도 뭐 상관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한번 증간표 연습해 볼게. 이제 식이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워 보통 나오는 게. 그래서 두 번 미분하기 되게 귀찮단 말이야 보통.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증간표 그리는 연습도 할 겸 이제 해볼게요. 그러니까 증간표는 뭐랬어?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는 표.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는 표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x값. 그러니까 이 후보가 되는 x값들을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럼 이 범위가 뭔가 잡히겠지. 그러니까 x값을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이 후보잖아요. 이제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써야 돼요. x축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요 구간 있지. 요 사이사이 구간들. 이 구간들에서의 뭘 확인해야 된다? F'의 부호를 확인해야 돼. 그 다음 확인할까? F' 부호.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호 확인해봐. 일단은 마이너스 2하고 0에서는 둘 다 0이었죠. 맞아요? 만약 분모가 0 있으면 정의되지 않는 거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0, 0이었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을 때 F'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걸 잘 파악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 알겠지? 이 전체 뭐 다 따져볼 수는 없잖아. 근데 무조건 여기에 있는 어떤 숫자여도 무조건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 부호가 다르면 여기서 후보가 하나 더 나왔겠지. 맞아요? 부호가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후보는 이미 다 찾은 거니까 무조건 이 구간에서 부호는 같단 말이야. 그럼 아무 숫자나 넣어서 그 숫자의 부호 자체가 이 구간에서 부호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대입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3 정도? 뭐 마이너스 100 대입해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뭐 근데 좀 대입하기 쉬운 숫자면 좋겠죠? 이 구간에 포함되는 마이너스 3 정도 괜찮네. 그렇다고 여기에 넣어? 아니야. 여기다 넣어서 뭐만 확인하면 돼. 우리가 지금 값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부호만 따지는 상황이야. 부호만 알면 되잖아. 부호. 뭐 10인지 마이너스 10인지 뭐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부호만 확인하면 돼. 얘는 양수. 얘는 무슨 수? 마이너스 3 되면.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양수, 음수만 따지면 돼. 그치? 양수, 음수. 얘도 음수네. 마이너스 3 되면. 맞죠? 아, 그럼 양, 음이니까 다 합치면, 다 곱하면 양수겠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지? 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은 제일 쉬운 숫자 있네. 0. 맞지? 0 집어넣으면 제일 쉽지 않아? 그러면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음수. 마이너스. 됐어? 그 다음에 1보다 크면은
이 정도 대입해보면 괜찮겠네. 양수, 양수, 양수. 그러면 양수. 됐어요? 이게 이제 F'의 부호를 확인한 거야. 맞아요? 이 후보들, 마이너스하고 1 사이사이에 이제 그 F'의 부호를 확인한 거죠. 그럼 이제 끝났어. 이제 F의 개형이 잡히는 거지. F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모양이야. 뭐 어떻게 증가할지는 몰라. 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가하는 거지. 증가표는 그래서 개형만 확인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의 개형.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1보다 큰 구간에선 증가. 아, 그러면 개형이 뭐 이런 개형이 나올 거 아니야. 원래 함수가.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선 뭐? 극, 대. 이 지점에선 극소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라서 이제 대값. 그러니까 극값을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극소를 다 구해야 돼, 얘는. 극값이 극대극소를 둘 다 포함하는 그 말이잖아. 그래서 극대값은 뭐다? F' 몇에서? F가 원래 함수 생각해야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 자, 그러면 얘는 원래 함수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얘는 미분한 거고. 자, 여기다 넣으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4. 이건 계산해야지. 자, 마이너스 4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4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솥값은 F의 몇? 1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인 거지. 맞아? 그러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극대 잘못됐어? 응? 여기 플러스구나. 죄송해요. 그러면 뭐야? 플러스 24? 플러스 24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이거 더 작을 순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증감표 그리면 좋은 점이 극대 극소도 이렇게 따져지고 나중에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배우거든요. 이 다음 단원에. 그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왜냐? 그래프의 개형을 한 거거든. 이게 전부야, 사실 이 그래프 개형이. 알겠지? 이 그래프 개형 알면은 원래 함수 모양이 그냥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극대값, 뭐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뭐 범위 나눠 있을 때 뭐 돼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뭐 사실 어디서 뭐 위로 볼록이 어디서 아래로 볼록인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계산 안 하고도. 그래프를 그리면. 알겠죠? 그래서 증감표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알아두셔도 돼요. 극대극소를 그리는 거, 극대극소를 찾는 건 기본이고. 알겠어요? 원래 함수 개형을 알 수 있다는 거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어려운 어떤 식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이제 구해줬던 거. 저 순서를 잘 기억해둬야겠다. 미분에서 후보 찾고, 그 다음 증감표 이용해서 극대극소 찾고. 이게 순서야. 됐지? 자, 5번. 자, 보시면 우리 함수 fx 요거의 극소점. 뭐 극소점을 찾는 상황이에요. x값, y값 다 찾아야지. 자, 그럼 일단 이 함수 미분해야지, 미분. 미분해서 후보 찾고 증감표. 딱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럼 f'. 자, 그러면 저 미분이 곱의 형태죠? 곱의 형태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러면 이제 9분의 2가 되겠네, 곱해지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 플러스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2 나오죠? 이거네, 한번 미분한 게. 근데 이거 0이 되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아깐 좀 쉬웠지? 인수분해 하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식정리예요, 식정리. 다음에 해야 될 건. 식정리를 해야지 후보를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식정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런 사항은 이런 것도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학생이 되게 많았을 거야, 식정리를. 이런 게
여기 비슷한 식이 있죠.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x의 2분의 3승. 그럼 이걸로 묶어줘야지 되는데 뭘로 묶을지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 지수가 음수인 거 있죠. 이 지수 음수승인 걸로 묶어주면 좋아. 알겠어요? 자, 한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고 이해해두면 돼요. 그럼 이게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걸로 일단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뭐 남아? 9분의 2 5-2x 맞아?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묶었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묶으면 어떻게 돼? 그냥 x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묶으면은 왜냐? x가 있다고 해봐요. 전개하면은 x의 3분의 2승 되거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정방향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 안 되거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돼. x가 있을 때 전개하면은 x의 3분의 2승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그럼 여기는 x 남으니까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남는 식 보니까 어때요? 이게 1차식 됐잖아. 1차식은 우리가 다루기 쉬운 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었던 거예요. 만약에 x의 3분의 2승으로 묶잖아요. 그럼 여기가 x의 마이너스 1승 돼. 그러니까 분수익 되니까 좀 귀찮지. 계산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 묶어주는 게 좋다는 거야. 결과론적이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는 거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어도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도 묶어주는 게 좋겠어? 이제 9분의 2도 묶어주는 게 좋겠네. 그쵸? 아, 그러면 9분의 2 묶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하고 여기는 5-2x인데 여기서 9분의 2로 묶으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몇 남아? 9분의 1로 묶으면 2분의 3 남죠? 맞아? 그 2분의 3 곱하면은 3 약분돼서 마이너스 4 되잖아. 맞아? 아, 그러면 5-2x 마이너스 뭐가 돼? 자,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2 약분돼서 마이너스 3 남네. 그치? 아, 그럼 보이죠? 얘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정리가 좀 까다로웠어, 이게. 이거 5-5 x가 되잖아.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럼 5까지 빼내면은 확실한 식이 된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5 빼도 되고 여기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 그럼 따라서 여기다 쓸까? x가 뭐뭐나 그치, 0도 조심해야 돼. 0도 분모가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맞아? 이게 왜냐면 지수 역수되니까 분모로 가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거하고 분자가 0이 되는 거 각각 하나씩. 아, 0하고 1 두 개 나온다, 후보가. 이렇게 후보를 찾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아, 그 다음엔 뭐 한다? 증감표 그려야지. 그러니까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 모르잖아, 증감표. 그쵸? 후보가 두 개니까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증감표는 x. 그럼 0하고 1. 그럼 요 사이사이에 있는 뭘 확인해야 된다? f'의 부호를 확인해야 된다. 부호. 그럼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됐었고 여기서는 f' 0이었고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근데 이 값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 구간에서의 부호가 중요하다. 맞아? 자,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어디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된 형태에 넣는 게 좋죠? 부호 확인할 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음수. 이거 3분의 1승이니까 음수 정의돼요. 맞지? 2분의 1승이면 음수 정의 안 되지만 3분의 1승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양수. 그러면 총 음수지.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그러면 음수. 됐지? 그 다음에 0부터 1일 땐 0부터 1에서는 뭐 2분의 1 정도 넣으면 되겠다. 뭐 3분의 1도 좋고. 양수, 2분의 1 넣으면 양수. 싹 다 양수네? 그러면 양수. 맞아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 정도 넣어봐. 그럼 양수, 음수. 아, 음수구나. 됐어요?
찾을 수 있겠지? 적당한 숫자 넣어서 부호만 확인하면 돼. 값 계산할 필요 없지. 됐지? 그러면 원래 함수의 개형이 뭐가 된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개형이 된다는 거예요. 끝났네. 여기 뭐? 극, 소지. 여기는 극, 대지. 맞아? 됐지? 그러면은 우리 극소 값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극소 값은 어떻게 계산? f의 0으로. 그럼 0 넣었으면 그냥 0이네. 맞아요? 극소값 0이야. 그러면 극소 점은 몇 컴마 몇? 그치. 0,0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극대점은 그럼 뭐겠어? 1, F1. 저기다 1 넣으면 이제 값 나오겠지. 그걸로 우리 극대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이 똑같죠. 아까 예제한 거랑. 근데 식이 어려운 거야. 식이 좀 정리하기 어려웠던 거지. 알겠어요? 유형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식 정리하는 걸 잘 받으셔야 돼. 뭐 나머지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해됐지? 페이지 203쪽 6번 극점 조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극점일 조건을 구해라, 뭐 극점일 때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착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점 a, b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제 y는 fx의 극점이라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극점이면이나 뭐 극점 조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우리 극점이면은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뭐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있었어. f'이 0인 거,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근데 미분 가능한 상황이니까 뭐밖에 안 돼? f'이 0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f' a가 0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모든 점에서. 맞지? 자, 그 다음에 뭐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점 a, b가 있네? 그러면 그냥 함수값. 맞아요? a를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b 나와야 되겠지, b.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메인 조건은 이거지. f'a가 0인 거. 얘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 그냥 지나는 점이니까. 원래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서 푸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극점이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f'이 0인 거구나. 이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별 내용 없지 진짜? 11번 보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우리 1번은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도함수가 모든 x에서 1보다 크면 fx는 증가함수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러니까 0보다 크면 증가인데 당연히 1보다 커도 증가지. 양수니까. 그래서 이 말이 도함수가 1보다 크다는 거. 근데 얘는 0보다 크기도 하니까 이제 이 말은 f가 증가한다는 말이랑 똑같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은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가 점 x는 a에서 f'a가 0이면 fx는 그 점에서 그 값을 반드시 갖는다? 우리 방금 내용이 뭐였어? f'a가 0이면 그 값 갖는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어야지 되지. 맞아요? 근데 이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아니지? 이거 그거다. f'이 0일 때 미분 가능한 조건이 있어도 아까 그 발레 들어줬잖아요. 어떤 발레? 그런 거. 그러니까 2번은 발레가 있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발레가 식이 아까 이거였어. x세제곱. 그러니까 뭐냐면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 기억나죠 이거? 자, 그러면 원점에서 f' 뭐예요? 이게 0이긴 하지. 근데 이 점에서 극점은 아니었죠. 맞아요? 도함수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양만 봐도 극점이 아니잖아. 맞아요? 어떤 근방에서 제일 큰 값이 아니니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저 극점을 반드시 갖는다. 저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안 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래서 2번은 안 되겠네. 자, 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리고, 그 다음 3번은
y는 fx가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연속함수이다? 맞죠 이거? 미분 가능은 뭘 내포하고 있댔어? 연속을 내포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거야. 자, 4번은 미분 가능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이건 맞아요? 이거는 2번이 어떻게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죠? 2번에 여기야 0. 그러니까 극값을 가진다면은 f'이 0인 건 맞는 거지. 우리 이게 아까 급점 조건 방금 배웠던 거잖아. 맞아요? 6번 내용.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이 말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맞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어. 그러면 무조건 f'a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맞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설명을 했던 거다. 이거.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맞아요? 뭐 때문에? 그치. 정의가 안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것 좀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4번.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많이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극값을 가지면 f'이 0인 것 같거든. 맞죠? 그래서 맞다고 하는데 저 말이 없으면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 미분 가능한 함수. 이 조건이 없으면 4번 틀린 거예요. 틀린 명제. f'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될 수 있으니까. 이거 OX 판단에 꽤 자주 나오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4번은 좀 주의해서 알아두고 저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다.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이제 인계점. 이제 우리 변곡점 하기 전에 인계점이 있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냐면 인계점은 우리 아까 그 극대극소의 후보로서 구했던 거 있죠. f'이 0인 거하고 f'의 분모가 0인 거. 일단 그거 두 개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f'a가 0인 점을 우리가 인계점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왜 인계점이라고 하냐면 인계라는 말이 급격하게 뭔가 변하는 그런 점을 인계점이라 하는 거거든, 우리가. 알겠죠? 그래프 상태가 뭔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점. 그거를 이제 인계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후보 또는 극대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극대극소도 그래프가 갑자기 막 바뀌었잖아.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f'0일 때 그게 극대극소가 아니어도 뭐예요? 그래프가 막 좀 변해 있는 형태죠. 급격하게.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통틀어서 우리 인계점이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계점이 더 넓은 범위죠. 극대극소보다. 극점보다는. 알겠어요? 자, 2번은 f'a가 정의되지 않는 점. 그러니까 f'의 뭐가 0인 점? 분모가 0인 점.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놔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f'이 정의되지 않는 점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근데 분모가 0인 것만 우리 뭐 문제에서 다룰 수가 있겠죠, 보통. 알겠어요? 그래서 분모가 0인 점이라고 기억해 두셔도 돼요. f'의 분자가 0인 거, 분모가 0인 거.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극대극소의 후보기도 했어요. 맞아? 1, 2번은. 근데 3번은 뭐가 추가되냐면 만약에 구간이 폐구간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구간이 정의 안 돼 있으면은 요거는 그냥 없는 거고, 구간이 이게 제한이 돼 있다. 폐구간으로. 그럼 폐구간의 양끝점도 인계점이라 해요. 끝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해되지? 그래서 폐구간 의 양끝점도 우리가 인계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구간이면 안 돼. 개구간이면 그 끝점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극한만 생각할 수 있잖아. 뚫려있는 구간이면. 이해되지? 그래서 폐구간, 양끝에서 정의가 돼 있을 때만 우리 그 점을 인계점이라 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뭐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요렇게 알아두면 돼요. 인계점은 극대극소의 후보 일단 두 개. 그 다음 3번은 폐구간 양끝점도 포함되는 거구나. 인계점은. 요렇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 인계값인데 요거는 좀 구별할 필요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아까 극대값은 뭐였지? y값이었죠. 기억나? 우리 x에다 대입해서 y값 구해서 극대극소 값을 구했잖아. 근데 인계값은 뭐냐면
이 A 있죠, A. 이 X값 자체를 그냥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Y값을 인계값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X가 0인 X의 값 자체를 인계값이라 한다는 거야. Y값 말고. 알겠어요? X값 자체가 그냥 인계값인 거야.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헷갈려도 받아들여야지 그냥. 알겠어요? 극대값, 극소값은 Y값이 됐었는데 인계값은 그냥 X값 자체를 인계값이라 한다는 거. 그거면요 다. 이 F'이 정의되지 않는 X값을 인계값. 그 다음에 패구간의 양 끝에 X값을 인계값이라고 한다. 아, 인계값은 X값이구나. 근데 뭐 문제에서 나올 상황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 용어니까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중요한 거야. 3번 우리 다음 단원에서 중요한 건데 이제 인계점은 극대와 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였죠. 이건 우리 이번 단원에 배웠던 거 방금. 맞지? 근데 뭐의 후보도 되냐면 최대하고 최소의 후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극대 극소도 패구간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 패구간의 양끝점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알겠지? 근데 뭐 극대 극소는 뭐 사실 패구간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대 최소는 패구간에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인계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두 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이 두 개만 생각하거든. 근데 패구간의 양끝점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좀 잘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 최소의 후보가 된다는 거. 다 이해됐지? 아, 인계점은 극대 극소의 후보 또는 최대 최소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인계점 자체는 뭐 문제에 나오진 않지. 근데 인계점이 그래도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극대 극소 구할 때, 최대 최소 구할 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우리 변곡점 내용이에요. 넘어와서 3번이 변곡점. 이제 변곡점의 정의는 뭐냐? 이제 곡선의 모양 있죠. 우리 아까 이게 요철이라고 했지? 그 모양 또는 요철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아, 극점은 증가 감소가 변하는 점. 그 다음에 변곡점은 곡선의 모양, 요철이 바뀌는 점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우리 요철은 아까 뭘로 판단한다고 했어? 이계도 함수로. 기억나? 이계도 함수. 그래서 요거 곡선의 모양, 우리 요철의 이계도 함수 판정이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는 1계도 함수로 판단했었잖아. 1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근데 곡선의 요철은 2계도 함수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아, 그래서 2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뭐였어? A에서 어떤 형태? 기억나? 위로 올라. 맞아요? F'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F2'이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 그래서 용어 밑에 또 나와 있죠? 이 위로 볼록은 아래로 오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오목 이런 거는 거의 안 쓰이긴 하는데 가끔씩 이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오목이란 말이. 그럼 그냥 볼록이 우리 익숙하니까 볼록으로 바꾸면 돼 그냥. 위로 볼록은 아래로 오목이랑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은 위로 오목이랑 똑같은 말. 어렵지 않지? 볼록 오목 반대니까 아래로 위로도 바꿔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보다 많이 까먹거든요. 근데 이건 안 까먹어. 그러니까 뭐냐면 F' 0보다 클 때 증가인 거, 그 다음 F' 0보다 작을 때 감소인 거.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안 까먹거든요. 근데 얘는 좀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건 잘 까먹는다고, 금방. 그래서 까먹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알아두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예를 하나 잡아두면 안 까먹을 수 있어. 대표적인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죠. y는 x제곱. 맞아요?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y는 x제곱이 원점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거. 맞죠? 여기서 조건을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 두 번 미분해봐. 2. 0보다 큰 거야. 아,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큰 게 아래로 볼록이구나. 반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0보다 클 때가 아래로 블록이었나? 0보다 작을 때가 아래로 블록이었나? 이게 헷갈리면은 요 함수를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돼. 아, 이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었던 거니까 뭐야? F2'이 0보다 클 때가 아래로 블록이구나. 아, 그럼 아래로 블록이구나. F' 0보다 클 때. 그럼 반대는 F' 0보다 작을 때가 위로 블록이구나. 이거는 좀 이게 생각보다 많이 까먹으니까 까먹지 말라고 좀 알려준 거예요. 까먹으면 이걸로 기억해두면 돼. 알겠어요? 그럼 확실히 외워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두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 3번. 이제 우리 극점 구하는 요령도 있던 것처럼 변곡점 구하는 요령도 있겠죠? 근데 이거 극점 구하는 요령이랑 똑같아. 그냥 뭐가 첨가된 거냐면, 아까는 저 도함수로 확인을 했죠. 미분을 해서. 극점은. 근데 얘는 2번 미분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변곡점 구하는 요령은 주어진 함수를 몇 번 미분? 2번 미분한다. 그래서 후보 2개 뭐? F2'이 0인 거. F2'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맞아? 요거 X값을 구하는 거지. 이게 이제 후보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똑같아 아까랑. 극점 구하는 거랑. 그냥 2번 미분 이것만 바뀐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a값 전후로 해서 f2'에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지. 아까 극점에서는 f'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극점이 됐잖아. 맞죠? 그래서 f2'의 부호가 바뀌면 x는 a에서 변곡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진짜 뭐 저거 변곡을 확인을 해야 된다면 증감표를 이계도 함수 버전으로 그리면 되지. 알겠어요? 근데 뭐 그런 상황까지는 거의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부호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 됐어요? 증감표를 뭐 직접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당연히 변곡점은 a, fa. 그러니까 변곡 값 이런 건 없어. 우리 극대값, 극소값 있었죠? 근데 변곡 값 이런 거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알겠죠? 변곡되는 값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변곡점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변곡점은 그 의미 자체가 뭐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막 증감표 그리고 그런 상황 안 나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우리 4번. 우리 아까 극점인 조건 있었죠? 변곡점인 조건. 극점인 조건은 미분 가능해서 A에서 만약 극점이라면 F'A가 0이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얘는 뭐냐? 변곡점의 조건이야. 이것만 하나 잘 정리해 두셔도 괜찮지. 점 A, B가 2번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y는 fx의 변곡점이면, 그러니까 a가 y는 x의 변곡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번 미분한 게 0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거기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2번 미분한 게. 맞아요? 아까 우리 극점에서는 f'이 0인 것처럼 얘는 f2'이 0인 거야. 맞아? 그 조건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변곡점도 원래 함수가 지나는 점이잖아. 원래 함수에 뭘 해도 된다? 대입을 해도 되지. 맞아요? 원래 함수 대입해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야, 변곡점. 아, 그래서 극점일 조건이랑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F2'이라는 거. 맞아요? F2'. F2'이 0일 때 변곡점이다. 미분 가능한 함수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우리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3차 함수 형태네요. x는 4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x는 1에서 변곡점을 갖도록 할 때 a 더하기 b의 값 구하는 상황이죠. 아, 그럼 일단은 x는 4에서 극소값 가지는 조건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f'이 뭐가 돼야 돼? f'이 4가 0이 돼야 되지. 4에서 극소값이니까.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맞아요? 여러 번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이제 f'이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해됐죠? 4에서. 그럼 이제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 플러스 b 여기 x에 4 넣으면은 이제 a하고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죠. 뭐가 나와요? 48 더하기 8a 플러스 b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는 거지.
됐어요? A하고 B에 대한 식 하나 구했고, 두 번째는 변곡점 조건. 변곡점은 몇 번 미분? 두 번 미분. F2', 1.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 6x 더하기 2a. 자, 여기다가 x는 1 대입해야지, 이번에. 아, 그러면 6 더하기 2a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에서 a 값 바로 나오네. 자, 그럼 따라서 a 값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4니까 24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는 b는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7. 되게 쉽죠? 그러니까 암기만 돼 있으면 되게 쉬운 거야. 극점이면 F'이 0. 그 다음에 변곡점이면 F2'이 0. 14번 봤어요? 그러니까 14번 같은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5차 방정식 주어져 있죠. 5차 방정식의 양의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차관을 할 수 있어야 돼. 실근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는 뭘 차관해야 되겠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우리 이 함수를 f라고 잡고 f하고 0하고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0이니까 x축이죠, x축. 맞아요? 0은 이건 x축이야, x축. 아, 이 함수하고 x축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그 교점에서의 x값이 근이 되는 거죠. 이 함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오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야, 오차 함수 우리가 그리는 거 배운 적 없지? 그쵸?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는 뭐 배운 적이 없잖아. 우리 2차 함수, 3차 함수 개형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뭘 이용해서 한다?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배웠던 거야. 뭐? 미분해서 증감표를 확인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해서 증감표를 찾는 거예요.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지. 이게 차관돼요? 이런 게 차관이 돼야 돼. 그래프 저거 뭐 우리가 외운 형태 아니니까 뭐 인수분해 되는 형태도 아니고, 그치? 미분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얘는 후보 있어요, 없어요? 증가감, 아니 저 극대극수 되는 분자 0인 거 없지? 4제곱이니까. 맞아?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잖아. 아, 그러면 만약에 후보가 없으면 당황하지 말고, 알겠지? 후보를 맨날 찾으려고 하면 안 돼. 후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0이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부호가. 그치? 그러면 부호가 항상 뭐라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지. 맞아요? 항상 플러스 또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야. 0인 점이 없으면. 요거 이해되나? 됐죠? 아, 그래서 후보가 없으면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하는 거야. F'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바로 부호로 들어가는 거지. 다 이해됐어? 아, 그러면은 얘가 항상 어때? 요거 양수. 얘는 2 더해진 거네. 얘는 그럼 항상 뭐?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2보다 큰 것도 알긴 하는데 부호가 중요하댔잖아. 맞아요? 0보다 크다고 해도 되지. 2보다 크다고 해도 되고. 맞아요? 그러면 F는 뭐다? 증가함수. F'이 0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모든 X에서 다 0보다 커. 그치?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개형이 증가함수라는 거. 요거 파악돼요? 이게 증가함표 생각한 거야, 그냥.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뭐 표를 그리기도 애매하잖아. 맞아? 표 굳이 그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증가함수 됐어. 그러면 개형이 어떤 개형? 원래함수 개형. 우리 원래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파악했던 거죠. 쭉 증가하는 형태야. 근데 어떤 식으로 증가할지 몰라. 이계도함수를 생각해 봐야 돼. 맞아요? 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생각하려면.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다음 X축이랑 어디서 만났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맞죠?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그건 영향 안 미치지. 그래서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그려볼게요. 일단은 실근은 몇 개?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죠. 실근은.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X축이 어디 그어지면. 근데 양의 실근인지 음의 실근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x축이랑 만나는 건 알지만.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양근인지 음근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하라는 거지.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럼 x축은 그냥 임의로 하나 그려놓고 y축이 여기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해? 우리 y축에서의 x값이 몇? 0이죠. y축에서 x값이 0.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럼 x0에서 함수값이 몇? 양수. 만약에 여기 있으면 x0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요 y축의 어떤 판단은 함수값으로 하는 거야. 몇에서 함수값? 0에서 함수값. 이해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함수값을 넣어서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된다면 개형으로 안 끝나고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면 적당한 함수값을 넣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f0이 값 몇이에요? 원래 함수. 마이너스 5잖아. 그럼 y축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지. 0일 때 함수값 음수라며. 맞아? 아, 그래서 y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인 거예요. 됐어? 이거를 f0으로 구했던 거고. 이것 때문에 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y축이 여기 있는지 파악하려고. 그러면 양의 식은 몇 개? 한 개지. 실근. 따라서 개수는 한 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물론 굳이 이걸 파악해야 돼, 안 파악해도 돼. 안 해도 되긴 해. 왜? 맞아. 선택지 보고 판단하는 거지. 선택지에 0개가 없잖아. 0개 또는 1개인데 뭐 답이 없을 리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0을 줬어야지 더 좋은 문제긴 하지. 맞지? 실근이 하나라는 걸로도 사실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선택지에 0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긴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으로 확인하는 거구나.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0이 되는 점 없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0이 되는 점 없으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파악하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니까. 알겠어요? 자, 정리하고. 자, 한번 1번 봤어요? 자, 1번 좀 어렵죠?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문제지. 자, 한번 보죠. 구간이 양수에서 정의돼 있어요. 0부터 무한대. 함수 fx가 뭐 xln 1 플러스 x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가번.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의 극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번하고 나번은 그냥 단순한 극한값 계산 문제네요. 한번 일단 해결을 해보고. 가번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냥 저 fx 극한 구하라는 거네. 자, 요거 극한 어떻게 돼요? 무슨 꼴? 이거 0이고 일단 ln 무한대잖아. 그럼 ln 무한대는 좀 작은 무한대죠, 어쨌든? 무한대. 그러면 번문수지, 번문수. 그리고 이것도 파악하면 좋아. 뭐 파악돼요? 이거 해야지. 네모. ln 1 플러스 네모. 우리 요령 첫 번째. 기억나?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다? x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응? 무한으로 가지 않아? 그러네. 이거 다시. 이거 나번을 설명해 버렸네. 죄송해요. 다시. 나번 이렇게 되고 얘는 이게 무한 들어가잖아. 그럼 안 되지. 맞지? 죄송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0 곱하기 무한대 번문수로. 그럼 당연히 이 x를 번문수 하는 거지, 번문수. 원래대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x분의 1 ln 1 플러스 x분의 1. 자, 그럼 여기서 x분의 1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치환해야지, 치환. 요거를 뭘로? t로. 얘도 t로. 그러면 t가 뭘로 가는 극한을 바뀌어? t가 0 플러스였으니까 양의 무한대.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고 t분의 ln 1 플러스 t네. 그럼 뭐 나와요? 1 무시하고 우리 t가 무한대니까. 그럼 ln t는 조그만 무한대. t가 훨씬 더 크죠? 큰 무한대보다 작은 무한대니까.
극한 0이 된다고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번은 맞고 얘는 맞아. 근데 나번도 이제 그냥 계산이죠. 나번 아까 했던 거다. 이제 무한대로 가면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우리 요령 알았으면. 이런 건 꼴 파악할 필요도 없어. 뭐 계산해보면 무한대 곱하기 0 나올 텐데 요거 자체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네모로 바꾸면 xx 약분하면 극한값 그냥 1이죠. 이런 거 그냥 바로 계산돼야 돼. 알겠죠? 우리 ln 1 플러스 네모 형태 외웠으니까. 아, 그래서 얘는 극한 1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네요. 됐어? 자, 그래서 나번 맞고 요령으로 구한 거죠. 나번은 뭐 얘도 사실 법문수 취해서 계산은 되는데 그것보다 당연히 이런 형태 발견하면 좋고, 그 다음 이제 답번이 핵심이었지. 근데 사실 가나번은 극한 복습한 거고, 그 다음 답번은 fx는 구간 0에서 무한대에서 단조 증가? 그러니까 단조 증가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등호가 포함이긴 한 건데 그냥 증가함수 그 구간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증가도 단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있으니까. 아까 그거 설명했죠, 그래프로. 그치? 그래서 그냥 증가함수인지 확인을 해도 충분한 거지. 단조 증가 물어보면. 맞아? 자, 그러면 이 fx에 뭘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f'의 부호.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쉽게 되겠지. 그럼 한번 미분을 해보자. 일단 미분을 해보겠죠?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뭐 그래프 개형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래도 어쨌든 미분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일단은 미분을 해야 된다. 자, 답은 f'x. 그러면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이게 1 플러스 x분의 1에 속미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네. 야, 계산 어때? 좀 귀찮긴 하지. 그러니까 여기 x 제곱 곱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있고 또 뭐가 뒤에 더해져. x를 곱하면 되겠다. 여기 x가 하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되죠. 이해됐어요? 부모 분자에 x 곱한 거예요. 그럼 요거 약분되잖아. 그리고 여기 x 곱하면 x 플러스 1 되고. 아, 이 형태인데 이거 어때? 이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부호 확인할 수 있어요?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렵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략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무슨 값 넣어보면 뭐 1이나 2나 이런 값 넣어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대충 때려 맞춰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때려 맞추는 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좀 함수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맞아요? 아, 이거의 부호를 확인하는 건 좀 어렵다. 맞아요? 아, 이거 부호가 확인됐으면 쉬운 문제지. 그쵸? F'이 0보다 크다는 조건으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래서 어려운 거야. 이 부호 확인이 어렵다, 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증가 함수 형태인지 파악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가번하고 나번 극한 계산 문제 있죠? 저게 괜히 준 게 아니야. 이게 하나 세트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트 문제에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저 가번하고 나번을 괜히 준 게 아니야, 저게. 이용해야 돼, 저런 걸. 그러니까 이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지? 이런 세트 문제에서는 저 가번하고 나번 이런 건 괜히 준 게 아니야. 결국은 0으로 갈 때 0이고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준 거예요. 양 끝에서.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요거 참고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다. 0하고 1이니까 여기가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0으로 갈 때 0. 그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1에 수렴한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게 정근선이 1이면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져 이런 모양.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런 형태인지 사실 이런 형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형태이긴 한데 사실 위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프 개형은 두 가지 중 하나야. 첫 번째는 그냥 쭉 증가하는 형태. 맞아요? 그냥 쭉 증가하는 형태 또는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될 수 있지. 이해돼요? 이런 형태도 될 수는 있잖아. 왜냐면 이 끝점만 주어진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긴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될지 몰라. 이거를 근데 파악하려면 만약에 이런 형태면은 그 대값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얘 0이 되는 거 찾기 또 힘들지. 그쵸? 그래서 뭘 확인하냐? 물론 이거 0이 되는 거 찾으면 될 수도 있는데 어렵지. 이거 0이 되는 거 어떻게 찾아? 식으로. 그치? 그래서 뭘 확인해 보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얘는 쭉 증가하니까 만약 그냥 단순히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 모양. 증가 감소 여부 말고 모양. 요철. 위로 블록이잖아. 위로 블록.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지. 변곡이 된단 말이야. 어떤 점에서. 맞아요? 이걸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계도 함수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계도 함수도 구해보는 거지. 이 상황은. 이해돼요? 그래서 한번 이계도 함수도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식이 좀 감이 좋으면 풀 수도 있지만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 아, 이게 로그가 없어져서 좀 괜찮네. 맞지? 그 다음에 속립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겠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플러스 되겠다. 됐어요? 속립은 뭐 나오는 거 없으니까. 아, 그래서 요것도 양변에 x제곱 곱해줘서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 이거 통분 좀 해보자. 통분. 그럼 뭘로 통분돼? x에 x 플러스 1로 통분되죠. 맞아요? 여기 x제곱 곱하면 x도 남아있잖아. 여기 분모 마이너스 1로 만들려면. 이해되지? 아니, 이 계산. 요거 일단은 x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통분하려면 이런 모양이잖아. 맞죠? 이건 분모 분자에 x제곱 곱해서 만든 거고. 됐지? 아, 그러면 여기다가 뭐 곱해? x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다가 뭐? x. 보여요? 뭐만 남아? 분자에. 마이너스 1만 남잖아. 식이 아주 좋지. 됐어? 그럼 x가 항상 양수야 지금. 그러면 이계도함수 부호는 되게 쉽다. 항상 뭐야? 싹 다 양수니까. 음수네, 음수. 맞아? 응.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이 결론이 뭐라는 거야? 0보다 작다는 결론이. F'이 항상 어떤 X값이든 상관없이 위로 볼록하다는 거야. 개형 이해돼요? 그러니까 증감은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식이 어려워서 이 요철은 확인하기 쉽다고. 이계도 함수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두 개 개형 중에 어떤 개형만 돼? 요거 돼? 안 되지. 얘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요철이 생기잖아. 변화가 생기잖아. 변곡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지. 왜냐면 아래로 볼록일 수가 없으니까. 이계도 함수 항상 음수니까. 어떤 개형만 된다. 요런 개형만 되는 거야. 요렇게 쭉 증가하는 형태. 됐어요? 그래서 판단이 되는 거지. 이런 개형은 어떤 개형? 증가하는 개형. 그래서 따라서 이 그림에서 그냥 F가 단조 증가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단조 증가라고 해도 되죠? 그냥 증가라고 해도 되고. 단조 증가는 그 증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답원도 맞다는 거. 그러니까 답원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알겠지? 이거 프라임까지만 해서 찾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이것만 해서 판단이 됐다면. 이거 찾기가 힘들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이 되는 것도 찾기 힘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적용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 저 답원이 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런 걸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프 개형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